오후 5시 해가 기울기 시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4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는 형제 이발소의 낡은 간판이 석양빛을 받아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죠. 봉구 할아버지는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며 손님 의자를 닦고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를 올려다보니 어느새 문 닫을 시간이었어요. 후, 깊은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요즘 봉구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은퇴를 해야 하나, 이발소를 정리해야 하나, 매일같이 되뇌는 고민이었죠. 아내 수키에게는 아직 말도 못 꺼낸 비밀이었습니다. 손님도 예전만 못하고 몸도 예전 같지 않았거든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캉, 캉캉. 이발소 문 밖에서 날카롭고 애절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봉구는 걸레질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죠. 서둘러 문을 열고 나간 봉구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믿기 어려운 것이었어요. 하얀 새끼 강아지 6마리가 두 발로 서서 봉구의 하얀 가운 자락과 바지를 필사적으로 붙잡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발 우리를 외면하지 마세요라고 애원하는 것 같았죠. 이게 무슨... 봉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새끼들의 눈빛이 너무나 간절했거든요. 그저 배고픈 유기견들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뭔가 절박한, 꼭 전해야 할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찍었고, 누군가는 저 집을 찾아온 게 우연이 아닐 거야라며 수군거렸습니다. 봉구는 천천히 무릎을 굽혔어요. 새끼들에게 눈높이를 맞추려는 본능적인 행동이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새끼들이 봉구의 손을 핥으며 꼬리를 치는 모습이 낯설지 않았어요.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느낌이었죠. 진돌이? 문득 5년 전 세상을 떠난 반려견 진돌이가 떠올랐습니다. 진돌이도 기쁠 때면 이렇게 두 발로 서서 봉구에게 매달리곤 했거든요. 하지만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어요. 진돌이는 이미 오래전에 떠났으니까요. 봉구가 주변을 둘러보던 그때였습니다. 골목 저편 어둠 속에서 한 마리의 백구가 이쪽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몸집이 제법 있는 어미개였죠. 온몸에 상처가 있었고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봉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봉구가 한 발짝 다가서자 어미 백구는 황급히 몸을 돌려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하지만 그 짧은 순간 봉구는 이상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그개의 움직임이, 뒷모습이 진돌이와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요. 할아버지, 개들 어쩌실 거예요? 동네 슈퍼주인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봉구는 대답 대신 새끼들을 다시 내려다봤어요. 그때 봉구의 눈에 뭔가 이상한 것이 포착됐습니다. 새끼들 중 한 마리 목에 낡은 천 조각이 묶여 있었어요. 색이 발에 있었지만 무늬가 선명했죠. 봉구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늬는 분명히 이건 진돌이 스카프잖아. 진돌이가 생전에 즐겨했던 빨간 체크무늬 스카프였습니다. 봉구가 직접 사서 목에 메어줬던 그 스카프 말이에요. 하지만 진돌이가 죽을 때 그 스카프는 함께 묻어줬어요. 어떻게 이 새끼의 목에 그게 있을 수 있을까요? 봉구의 손이 떨렸습니다.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이 새끼들이 그냥 우연히 이발소를 찾아온 게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죠. 들어와라, 얘들아. 봉구는 결심했습니다. 이발소 문을 활짝 열고 새끼들을 안으로 불렀어요. 새끼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일제히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마치 원래 이곳이 자기들의 집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말이죠. 여보, 당신 뭐 하는 거예요? 집 안쪽에서 수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던 수키가 황급히 나왔어요.
이발소 안으로 쏟아져 들어온 6마리의 하얀 강아지를 보고 기겁을 했죠. 당장 내보내요. 우리 지영이 간병하는 것도 벅찬데 개를 어떻게 키워요? 수키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봉구는 고개를 저었어요. 여보, 잠깐만, 이 애들이 그냥 온 게 아니야. 뭔가 이유가 있어. 무슨 소리예요? 그냥 배고픈 유기견들이잖아요. 부부의 대화가 오가는 동안 새끼들은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발소 안을 서성이던 새끼들이 갑자기 일제히 안쪽 방문 쪽으로 고개를 돌린 거예요. 그곳은 지영이 있는 방이었죠. 캉캉. 새끼들이 동시에 짖으며 방문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찾는 것처럼 말이에요. 방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휠체어를 탄 지영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10년 전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된 이후 지영은 거의 방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피했고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왔죠. 그런 지영의 얼굴에 오랜만에 표정이 생겼습니다. 아빠, 이 애들은.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새끼들은 지영의 휠체어 주변으로 모여들었고 꼬리를 치며 지영을 올려다봤습니다. 지영은 천천히 손을 뻗어 새끼 한 마리를 쓰다듬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지영이 웃었습니다. 진심 어린 미소였어요. 봉구와 수키는 그 모습을 보며 말을 잃었죠. 지영의 그런 표정을 본 지 얼마나 오래됐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거든요. 저녁 식탁은 어색한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수키가 준비한 된장찌개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지만 아무도 먼저 숟가락을 들지 않았어요. 봉구는 계속 안쪽 방을 힐끔거렸고 수키는 팔짱을 낀 채 단호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여보, 일주일만 아니, 사흘만이라도 좀 지켜보면 안 될까? 봉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수키의 대답은 냉정했어요. 안 돼요. 당신도 알잖아요. 우리가 지금 무슨 여유가 있다고 개를 키워요? 지영이 병원비에, 약값에, 재활치료비에 한 달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데. 수키의 목소리에는 10년간 쌓인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사고 이후 거의 혼자서 지영을 돌봐온 세월이었죠. 첫째 딸 민정이는 자기 집안 살림도 빠듯해서 도움을 줄 형편이 안 됐고 결국 모든 짐은 수키의 몫이었어요. 그래도 여보, 지영이 얼굴 봤어? 10년 만에 처음으로 웃었잖아. 봉구의 말에 수키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것만큼은 부정할 수 없었거든요. 지영이 보여준 그 미소는 분명 특별한 것이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엄마, 아빠. 방문이 열리며 지영이 휠체어를 타고 나왔어요. 10년 동안 거의 방 밖으로 나오지 않던 지영이 스스로 문을 열고 나온 거죠. 봉구와 수키는 깜짝 놀라 동시에 지영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돌볼게요. 애들 밥도 제가 챙기고 청소도 제가 할게요. 지영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오랜만에 살아있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어요. 수키는 말없이 지영을 바라봤죠. 딸의 그런 모습을 본 지 너무 오래됐습니다. 지영아. 수키의 목소리가 잠시 흔들렸어요.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내가 어떻게 돌봐? 내 몸도 추스르기 힘든데. 할 수 있어요, 엄마. 이 애들이 필요해요. 지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10년 동안 감춰왔던 감정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새끼들은 지영의 휠체어 주변에 모여 조용히 앉아 있었죠. 마치 지영의 편을 들어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날 밤 결국 새끼들은 집에 남게 됐습니다. 수키가 못 이기는 척 허락한 거죠. 하지만 조건이 있었어요. 일주일 안에 새 주인을 찾거나 보호소에 보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밤중이 되자 집안은 고요해졌습니다.
봉구와 수키는 잠이 들었고 지영의 방에서만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지영은 침대에 누워 새끼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새끼들은 지영의 침대 옆 바닥에 동그랗게 모여 잠들어 있었어요. 가끔씩 작은 코 고는 소리가 들렸죠. 지영은 손을 뻗어 가장 가까이 있던 새끼를 쓰다듬었습니다. 왜 너희는 우리 집을 찾아온 걸까? 지영의 머릿속에 10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사고 나기 전 지영은 인스타그램에서 제법 유명한 일러스트 작가였어요. 팔로워가 5만 명이 넘었고 특히 백구 그림을 많이 그렸죠. 사람들은 지영을 백구 작가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사고 이후 모든 게 무너졌어요. 그림을 그릴 수 없게 됐죠. 아니, 정확히는 그릴 용기를 잃었습니다. 손이 떨렸거든요. 트라우마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약 부작용이었는지 알 수 없었지만 펜을 잡으면 손이 마구 떨렸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오늘 새끼들을 쓰다듬을 때는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지영은 조심스럽게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전 사용하던 스케치북과 연필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놓여 있었어요. 10년 동안 단 한 번도 꺼내보지 않았던 물건들이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지영은 용기를 냈어요. 연필을 집어들고 스케치북을 펼쳤습니다. 첫 선을 그었습니다. 떨렸지만 그릴 수 있었어요. 두 번째 선, 세 번째 선 지영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새끼들의 모습이 종이 위에 조금씩 나타났어요. 서툴렀지만 10년 만에 다시 그리는 그림이었습니다. 캉! 새끼 한 마리가 잠결에 작게 울었습니다. 지영은 미소 지으며 그림을 그렸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한편 이발소 뒤편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창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상처투성이 어미 백구였어요. 어미는 새끼들이 무사한지 확인하고는 조용히 자리를 떴죠.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캉캉, 캉캉캉. 새벽 5시 새끼들이 갑자기 요란하게 짖기 시작했어요. 봉구가 잠에서 깼습니다. 새끼들은 이발소 문 쪽을 향해 미친 듯이 짖고 있었죠. 무슨 일이야? 봉구가 서둘러 나가보니 새끼들은 문을 긁으며 밖으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마치 어딘가로 데려가 달라는 것처럼 말이에요. 조용히 해라, 애들아. 동네 사람들 다 깨겠다. 하지만 새끼들은 멈추지 않았어요. 봉구가 문을 열자 새끼들은 일제히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러고는 몇 미터 앞에서 멈춰섰다가 다시 돌아와 봉구의 바지를 물었어요. 따라오라는 거냐? 봉구는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새끼들이 뭔가를 보여주려는 것 같았거든요. 마치 진돌이가 어릴 적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진돌이도 가끔 이런 식으로 봉구를 어딘가로 데려가곤 했었습니다. 알았어. 잠깐만 기다려. 봉구는 재킷을 걸치고 새끼들을 따라 나섰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라 거리는 어두웠어요. 새끼들은 골목길을 빠져나가 동네 뒤편으로 향했죠. 10분쯤 걸었을까요? 새끼들이 멈춰선 곳은 오래전부터 방치돼 있던 폐창고 앞이었습니다. 봉구는 이곳을 알고 있었어요. 15년 전까지만 해도 동네 철물점 창고였는데 주인이 떠난 뒤로 아무도 관리하지 않는 곳이었죠. 여기가 왜? 새끼들은 창고 뒤편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에는 깨진 창문이 있었어요. 새끼들은 그 창문 안을 보라는 듯 짖었죠. 봉구는 창문으로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휴대폰 손전등을 켜자 내부가 드러났어요. 봉구의 눈이 커졌습니다. 창고 안에는 누군가 살았던 흔적이 역력했거든요. 찢어진 이불, 비닐봉지에 담긴 빈 사료봉지, 물그릇. 누가 여기서 살았던 건가? 봉구가 창고 안으로 들어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빠.
뒤에서 지영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봉구가 돌아보니 지영이 휠체어를 타고 와 있었습니다. 숨이 가빴어요. 서둘러 온 게 분명했죠. 지영아, 너 어떡해? 새끼들 소리 듣고 깼는데 아빠가 없길래 혹시나 해서 따라왔어요. 지영은 창고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봉구에게 말했어요. 아빠, 저도 들어가 볼게요. 뭔가 있을 것 같아요. 부녀는 함께 창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두운 창고 안, 새끼들이 특정 구석을 향해 달려갔어요. 그곳에는 낡은 종이 상자가 놓여 있었죠. 봉구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편지와 사진들이 들어 있었어요. 봉구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편지 봉투에 적힌 이름을 보는 순간 봉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병구. 그것은 20년 전 갑자기 사라진 사촌형의 이름이었습니다. 봉구의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 봉투를 집어들자 먼지가 날렸어요. 20년 동안 아무도 손대지 않았던 흔적이었죠. 봉구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아빠, 병구 삼촌이요? 지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영도 병구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어릴 적 할머니가 가끔 그 이름을 언급하곤 했거든요. 하지만 자세한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죠. 응, 아빠, 사촌형이야. 이 이발소를 같이 시작한 사람이지. 봉구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형제 이발소라는 이름은 원래 봉구와 병구 형제가 함께 만든 이름이었어요. 하지만 20년 전 어느 날 병구는 아무 말 없이 사라졌습니다. 가게에 돈 300만 원을 들고 말이죠. 당시 봉구는 배신감에 무너졌었어요. 형제처럼 믿었던 사촌형이 돈을 들고 도망간 거니까요. 경찰에 신고도 생각했지만 가족 망신이 두려워 그냥 덮었습니다. 그 이후로 병구에 대해서는 입 밖에 꺼내지 않았어요. 아빠, 이거 봐요. 지영이 상자 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봉구와 병구가 이발소 앞에서 활짝 웃고 있었어요. 그 옆에는 한 마리의 하얀 강아지가 보였죠. 이게 진돌이? 아니에요, 아빠. 진돌이보다 더 오래된 사진 같은데요. 지영의 말이 맞았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1995년 5월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진돌이가 태어나기도 전이었죠. 봉구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 시절에도 이발소에 백구 한 마리가 있었어요. 이름은 뭐였더라? 봉구는 한참을 생각했지만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너무 오래전 일이었거든요. 아빠, 여기 또 뭔가 있어요. 지영이 상자 구석에서 작은 공책을 꺼냈습니다. 일기장 같았어요. 표지가 너덜너덜했지만 안쪽 글씨는 선명했죠. 병구의 필체였습니다. 봉구는 공책을 펼쳤습니다. 첫 장을 넘기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2004년 8월 12일. 오늘 봉구에게 말하지 못했다. 내가 저지른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 돈을 빌려간 사람들이 나를 찾아왔다. 갚지 않으면 가게를 부수겠다고 협박했다. 봉구에게 피해가 갈까봐 두렵다. 봉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병구가 돈을 들고 도망간 게 아니었던 거예요.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었던 겁니다. 아빠, 계속 읽어봐요. 지영이 봉구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봉구는 떨리는 손으로 다음 장을 넘겼어요. 8월 15일.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내일 이발소 돈을 들고 떠나야겠다. 봉구에게는 내가 배신자로 기억될 것이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 내가 사라져야 봉구와 가족들이 안전하다. 봉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20년 동안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병구는 가족을 지키려고 희생한 것이었죠. 미안하다, 형. 봉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영도 눈물을 흘렸어요.
할아버지가 우는 모습을 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일기장을 계속 넘기자 마지막 페이지가 나왔습니다. 거기에는 이상한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2019년 12월. 드디어 돌아왔다. 하지만 봉구를 볼 용기가 없다. 대신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을 지키기로 했다. 봉구가 그토록 사랑했던 진돌이의 마지막 가족을. 이 아이만큼은 내가 끝까지 지켜야 한다. 봉구와 지영은 동시에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진돌이의 마지막 가족? 그게 무슨 뜻일까요? 아빠, 여기 봐요. 지영이 창고 벽을 가리켰습니다. 손전등 불빛을 벽에 비추자 희미한 그림이 보였어요. 누군가 연필로 그린 것 같았죠. 그림 속에는 하얀 백구 한 마리와 새끼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진돌아, 내 딸을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다. 하지만 내 손주들만큼은 반드시 지킬게. 봉구는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습니다. 진돌이에게 딸이 있었다는 말인가요? 그럼 지금 집에 있는 새끼들은? 진돌이의 손주. 지영이 중얼거렸습니다. 새끼들은 조용히 두 사람 곁에 앉아 있었어요. 마치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이 말이죠. 아빠, 이 그림 스타일 제가 옛날에 그리던 방식이랑 똑같아요. 지영의 말에 봉구가 다시 벽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정말 지영이 그리던 스타일과 비슷했어요. 하지만 지영이 이곳에 온 적은 없었죠. 누가 그린 걸까? 그때였습니다. 창고 입구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봉구와 지영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입구에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동네 우체국에서 일하던 도식 아저씨였어요. 봉구의 오랜 친구였죠. 도식이 형? 봉구야, 너 여기서 뭐 하는 거냐? 도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뭔가 숨기는 것 같았어요. 봉구는 일기장을 들어보이며 물었습니다. 형, 혹시 병구 형 아세요? 여기 병구 형 흔적이 있던데. 도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도식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앉아라, 봉구야. 너한테 할 이야기가 있다. 도식은 창고 한쪽 상자에 걸터 앉았습니다. 그리고 20년 묵은 비밀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병구는 사실 도망간 게 아니었어. 너랑 내 가족을 지키려고 떠난 거였지. 당시 병구가 친구 보증을 잘못 썼거든. 그 친구가 사채를 끌어다 쓰고 잠적했어. 채권자들이 병구를 찾아왔고 이발소까지 알아냈지. 봉구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도식이 계속 말을 이었어요. 병구는 너한테 피해갈까봐 돈을 들고 떠났어. 15년 동안 타지에서 일하면서 빚을 다 갚았지. 그리고 5년 전 드디어 이 동네로 돌아왔어. 5년 전이요? 지영이 끼어들었습니다. 5년 전이면 진돌이가 죽던 해였어요. 그래. 병구는 봉구를 보고 싶어 했지만 용기가 없었대. 그래서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지. 그런데 어느 날 진돌이가 죽기 직전에 새끼를 낳았다는 소문을 들었어. 어미 백구 한 마리가 새끼를 데리고 배회하고 있다는 거야. 봉구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병구는 그 어미 백구가 진돌이의 피를 이어받은 아이라는 걸 직감했대. 그래서 찾아다녔지. 결국 이 창고 근처에서 발견했고 5년 동안 이곳에서 어미와 새끼들을 돌봤어. 그럼 병구 형은 지금 어디 있어요? 봉구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도식은 고개를 숙였어요. 3달 전에 떠났어. 병이 깊어져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대. 마지막으로 나한테 부탁했지. 이 어미 백구와 새끼들을 봉구에게 꼭 전해달라고. 그런데 내가 용기가 없어서 계속 미루다가. 도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봉구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형을 오해한 채 20년을 보냈고 형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형 정말 미안해요. 봉구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지영도 아버지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새끼들은 두 사람 곁에 다가와 조용히 앉았죠. 아빠, 그럼 이 애들은 진돌이의 증손주들이네요. 지영의 말에 봉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새끼들을 바라보니 진돌이의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그래, 진돌이가 우리에게 남겨준 마지막 선물이구나. 봉구는 새끼들을 하나씩 쓰다듬었습니다. 새끼들은 봉구의 손길에 꼬리를 흔들었어요. 그런데 형, 어미 백구는 어디 있어요? 아까 본 그게 말이에요. 봉구가 물었습니다. 도식이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게 요즘 이상한 일이 있어. 누군가 어미 백구를 노리고 있는 것 같아. 며칠 전부터 수상한 차량이 이 근처를 배회하더라고. 무슨 소리예요? 개장수들이야. 요즘 백구가 귀에서 비싸게 팔린대. 어미 백구가 상처투성이가 된 것도 그놈들한테 쫓겨서 그런 거야. 봉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미 백구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말이었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캉캉캉. 새끼들이 갑자기 일제히 창고 밖을 향해 짖기 시작했어요. 뭔가를 감지한 것 같았죠. 봉구와 도식, 지영이 동시에 창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멀리서 트럭 한 대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트럭은 천천히 창고 앞을 지나갔습니다. 검은색 낡은 화물차였어요. 뒷칸에는 철창이 보였죠. 봉구는 본능적으로 지영의 휠체어를 뒤로 빼며 몸을 숨겼습니다. 도식도 창고 벽에 바짝 붙었어요. 저 차 며칠 전에도 봤어. 분명 개장수들이야. 도식이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트럭이 완전히 사라지자 새끼들의 짖음도 멈췄어요. 하지만 여전히 경계하는 눈빛이었죠. 형, 어미 백구를 찾아야 해요. 지금 당장. 봉구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병구 형이 마지막까지 지키려 했던 생명이었어요. 봉구도 이제 그 책임을 져야 했죠. 어디서 찾는데? 어미는 사람을 무서워해서 낮에는 절대 모습을 안 드러내. 그래도 찾아야죠. 새끼들이 안내할 수도 있어요. 지영이 끼어들었습니다. 새끼들을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얘들아, 엄마 어디 있는지 알아? 엄마한테 데려다 줄 수 있어? 신기하게도 새끼 한 마리가 지영의 휠체어 앞으로 나섰습니다. 가장 몸집이 작은 녀석이었어요. 목에 진돌이의 스카프 조각을 두른 그 새끼였죠. 캉! 새끼가 짧게 짖더니 창고 뒤편으로 달려갔습니다. 나머지 새끼들도 따라갔어요. 봉구와 도식, 지영은 서둘러 뒤를 쫓았죠. 새끼들은 골목길을 빠져나가 산기슭 쪽으로 향했습니다. 동네 뒷산이었어요. 사람들이 거의 오르지 않는 곳이었죠. 지영의 휠체어로는 오를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아빠, 저는 여기서 기다릴게요. 어서 다녀와요. 지영이 말했지만 봉구는 망설였습니다. 딸을 혼자 두고 가기가 찝찝했거든요. 걱정 마세요, 아빠. 저 괜찮아요. 지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딸의 당당한 모습이었어요. 봉구는 고개를 끄덕이고 도식과 함께 산길로 접어들었죠. 가파른 오르막길이었습니다. 새끼들은 쉬지 않고 앞서 달렸어요. 15분쯤 올랐을까요? 새끼들이 멈춰선 곳은 바위 틈새였습니다. 커다란 바위 두 개가 엇갈려 만든 좁은 공간이었죠. 캉캉. 새끼들이 그 틈새를 향해 짖었습니다. 봉구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바위 틈으로 고개를 들이밀자 어두운 공간이 보였습니다. 그곳에 어미 백구가 있었습니다. 상처투성이었어요. 다리를 절뚝거리며 웅크리고 있었죠. 봉구를 보자 어미는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경계했습니다.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괜찮아, 아가야. 나 봉구야.
진돌이 아빠. 봉구는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미는 여전히 경계를 풀지 않았어요. 하지만 새끼들이 어미에게 달려가자 표정이 조금 풀렸죠. 새끼들이 어미를 핥으며 울었습니다. 마치 이 사람은 괜찮아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어미는 새끼들을 확인하며 조금씩 긴장을 풀었습니다. 봉구는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어미가 움찔했지만 피하지는 않았어요. 봉구의 손이 어미의 머리에 닿았죠.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미 백구가 갑자기 봉구의 손등에 코를 대고 킁킁거렸어요. 냄새를 맡는 것 같았죠. 그러고는 놀라운 행동을 했습니다. 어미가 봉구의 손등을 한번 헤쳤어요. 이건 봉구의 눈이 커졌습니다. 진돌이가 하던 행동 그대로였거든요. 진돌이는 봉구를 볼 때마다 손등을 한번 핥고 나서 꼬리를 쳤었어요. 그게 진돌이만의 인사 방식이었죠. 진돌이 딸이 맞구나. 봉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미는 더 이상 경계하지 않았어요. 봉구의 손길을 받아들이며 조용히 눈을 감았죠. 도식이 형, 물 좀 있어요? 봉구가 물었습니다. 도식이 가방에서 물병을 꺼내 건넸어요. 봉구는 손에 물을 받아 어미에게 먹였습니다. 어미는 목이 말랐는지 열심히 핥아먹었죠. 그때 봉구의 눈에 어미의 목에 걸린 쇠고리가 보였습니다. 낡은 금속 고리였어요. 봉구가 조심스럽게 고리를 돌려보니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죠. 2018 JINDOL. 봉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2018년은 진돌이가 죽던 해였어요. 그럼 병구 형이 진돌이가 죽기 직전에 이 어미를 발견했다는 말인가요? 형이 이 아이한테 이걸 채워줬구나. 봉구는 어미를 끌어안았습니다. 어미도 봉구의 품에 몸을 맡겼어요. 처음으로 사람을 온전히 믿는 모습이었죠. 봉구야, 근데 이 아이 다리 상태가 심각한데? 빨리 동물병원에 데려가야겠어. 도식이 어미의 다리를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상처가 깊었어요. 감염이 될 수도 있는 상태였죠. 그래야겠어요. 어서 내려가요. 봉구가 어미를 안아 올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으르르. 갑자기 어미가 다시 경계하는 소리를 냈어요. 하지만 봉구를 향한 게 아니었습니다. 산 아래쪽을 바라보고 있었죠. 봉구와 도식도 그쪽을 봤습니다. 멀리서 두 명의 남자가 산을 오르고 있었어요.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죠. 그물과 쇠파이프 같았습니다. 젠장, 개장수들이야. 도식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새끼들도 일제히 짖기 시작했어요. 어미는 다친 다리를 질질 끌며 바위 틈 더 깊숙이 들어가려 했습니다. 안 돼, 이대로는 못 가. 봉구가 재빨리 재킷을 벗어 어미를 감쌌습니다. 어미가 저항했지만 봉구는 단호하게 안아 올렸어요. 도식이 형, 새끼들 데리고 먼저 내려가요. 나는 이 아이 안고 갈게. 미쳤어? 너 나이가 몇인데 걔를 안고 산을 내려가. 괜찮아요. 젊은 시절 복싱했잖아요. 이 정도는 문제 없어. 봉구는 어미를 꼭 안고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도식이 새끼들을 재촉하며 뒤따랐어요. 저기 있다. 저 백구다. 뒤에서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추격이 시작된 거예요. 봉구는 이를 악물고 속도를 냈죠. 어미는 봉구의 품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아가야. 내가 지킬게.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봉구가 속삭였습니다. 어미가 봉구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어요. 산을 반쯤 내려왔을 때였습니다. 봉구가 발을 헛디뎌 비틀거렸어요. 50년 가까이 다듬어온 균형 감각으로 간신히 버텼지만 무릎에 통증이 왔죠. 봉구야, 괜찮아? 괜찮아요. 어서 가요. 하지만 개장수들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따라잡힐 것 같았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빠. 산 아래에서 지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봉구가 고개를 들자 믿기 어려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지영이 휠체어를 버리고 나무에 의지한 채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분명히 서 있었어요. 그 옆에는 동네 사람들이 10여 명 모여 있었죠. 봉구 형님, 우리가 왔어요. 동네 철물점 아저씨가 소리쳤습니다. 슈퍼 아주머니, 약국 할머니, 세탁소 사장님까지 모두 몽둥이와 빗자루를 들고 있었어요. 지영아, 너 어떡해? 봉구가 지영에게 달려갔습니다. 지영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아빠가 위험할 것 같아서 동네 분들께 도움을 청했어요. 제 다리가 아빠를 도우려니까 힘이 들어갔어요.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년 만에 스스로 선 거예요. 기적이었죠. 개장수들이 산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10여 명의 동네 사람들을 보고는 발걸음을 멈췄어요. 당신들 뭐 하는 사람들이요? 철물점 아저씨가 호통쳤습니다. 개장수들은 서로 눈치를 보더니 황급히 도망갔죠. 휴. 봉구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미는 여전히 봉구의 품에 안겨 있었어요. 새끼들이 어미 곁으로 달려와 꼬리를 쳤죠. 봉구 형님 괜찮으세요? 동네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봉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모두에게 감사 인사를 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이 아이를 지켰어요. 모료 형님. 형님이 우리 동네 지킨 지가 몇 년인데요.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슈퍼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들 고개를 끄덕였어요. 봉구는 지영에게 다가갔습니다. 지영은 여전히 나무를 붙잡고 서 있었어요. 다리가 떨렸지만 쓰러지지 않았죠. 지영아. 아빠, 저 설 수 있어요. 완전히는 아니지만 조금씩 감각이 돌아오고 있어요. 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봉구도 울었어요. 10년 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죠. 어미 백구가 지영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지영에게 다가가더니 지영의 손을 헤쳤어요. 마치 고맙다고 말하는 것 같았죠. 이제 집으로 가자, 얘들아. 너희는 이제 우리 가족이야. 봉구가 말했습니다. 어미와 새끼들이 꼬리를 쳤어요. 하지만 봉구는 몰랐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더 큰 비밀이 남아있다는 것을. 동네 동물병원에서 돌아온 시간은 저녁 6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어미 백구는 다리 치료를 받고 항생제 주사를 맞았어요. 수의사 선생님은 일주일만 잘 관리하면 완전히 회복될 거라고 했죠. 집에 도착하자 수키가 현관문을 열고 서 있었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어미와 새끼들을 보는 순간 표정이 조금 풀렸죠. 여보, 이 아이가 진돌이 딸이에요. 병구 형이 5년 동안 돌봐준 아이고. 봉구가 설명했습니다. 수키는 한참 어미를 바라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들어오세요. 밥은 준비해뒀어요. 수키의 말투는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거부하지는 않았습니다. 봉구는 안도했어요. 아내도 마음속으로는 이미 받아들인 거였죠. 저녁 식사 후 지영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미와 새끼들도 따라 들어갔어요. 지영은 침대에 앉아 다리를 내려다봤습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오늘 오후 분명히 섰었거든요. 정말 기적이 일어나는 걸까? 지영은 책상 앞으로 휠체어를 이동시켰습니다. 서랍을 열고 오래된 태블릿을 꺼냈어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죠. 10년 동안 한 번도 켜보지 않은 물건이었습니다. 전원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이 천천히 켜졌습니다. 배터리가 거의 없었지만 다행히 작동했죠. 화면에는 예전에 그렸던 일러스트들이
저장돼 있었어요. 백구 그림들이었습니다. 하나같이 행복해 보이는 강아지들이었어요. 밝게 웃는 표정, 신나게 뛰어노는 모습들. 사고 나기 전 지영은 이런 그림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었죠. 나도 다시 그릴 수 있을까? 지영이 중얼거렸습니다. 새끼 한 마리가 지영의 무릎 위로 뛰어 올랐어요. 목에 진돌이 스카프를 두른 그 녀석이었죠. 지영은 새끼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힘을 주는 거니? 새끼가 꼬리를 쳤습니다. 지영은 용기를 냈어요. 태블릿 펜을 집어들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후보다는 덜 떨렸어요. 첫 선을 그었습니다. 떨렸지만 그을 수 있었어요. 두 번째 선, 세 번째 선. 지영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에 앉아있는 새끼의 모습이 화면 위에 조금씩 나타났어요.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1시간, 2시간. 지영은 계속 그림을 그렸어요. 새끼들은 조용히 지영의 주변에 누워 있었죠. 어미 백구도 침대 옆에서 지영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정이 넘어서야 그림이 완성됐습니다. 어미 백구와 6마리 새끼가 함께 있는 그림이었어요. 따뜻하고 행복해 보이는 가족의 모습이었죠. 지영은 그림을 저장하고 10년 만에 인스타그램 앱을 열었습니다. 계정은 여전히 살아 있었어요. 마지막 게시물은 10년 전 것이었죠. 팔로워 수는 5만 3천 명. 1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팔로우하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떨리는 손으로 새 게시물을 작성했어요. 1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지만 이제 다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됐어요. 이 아이들이 제게 용기를 줬습니다. 앞으로 이 가족의 이야기를 그려나가려 합니다. 게시 버튼을 눌렀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놀랍게도 즉시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돌아오신 걸 환영해요. 기다렸어요. 그림 여전히 너무 예쁘네요. 응원합니다. 백구 작가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지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10년이 지났는데도 말이죠. 그때 하나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계정 이름은 희망재활센터였어요. 지영은 메시지를 열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백구 작가님. 저는 희망재활센터에서 일하는 물리치료사 강민준입니다. 오래전부터 작가님의 그림을 좋아했고 센터에 있는 환자분들에게도 자주 보여드렸어요. 혹시 저희 센터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장애인과 유기동물의 치유 이야기를 담은 웹툰을 기획 중인데 작가님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지영은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웹툰 프로젝트라니. 10년 전 지영의 꿈이 바로 웹툰 작가였거든요. 손이 떨렸지만 지영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관심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지영은 천천히 침대에 누웠어요. 새끼들이 지영의 주변에 모여들었죠. 따뜻했습니다. 이게 꿈이 아니라면. 지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 찾아올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지영아, 일어나라. 큰일 났다. 수키의 다급한 목소리에 지영이 잠에서 깼어요. 휴대폰을 확인해 보니 새벽 4시였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거실로 나가자 봉구와 수키가 심각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그 앞에는 도식 아저씨도 있었죠. 무슨 일이에요, 아빠? 지영아, 어미가 사라졌어. 새벽에 창문을 열고 나간 것 같아. 봉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영은 급하게 자기 방으로 돌아갔어요. 정말로 어미 백구가 없었습니다. 새끼들만 불안하게 울고 있었죠. 어디 간 거예요? 모르겠어.
도식이 형이 새벽에 이상한 소리를 들었대. 개 짖는 소리하고 차 소리가 났다는데. 도식이 끼어들었습니다. 내가 창문으로 내다봤는데 검은 트럭이 급하게 출발하더라고. 어제 그 개장수들 차 같았어. 지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미가 납치당한 걸까요? 캉캉캉. 새끼들이 일제히 현관문을 향해 짖기 시작했어요. 뭔가를 감지한 것 같았죠. 봉구가 문을 열자 새끼들이 밖으로 쏟아져 나갔습니다. 얘들아, 어디 가는 거야? 봉구가 급하게 뒤쫓았습니다. 지영도 휠체어를 타고 따라갔어요. 새끼들은 골목길을 빠져나가 동네 뒤편으로 향했죠. 10분쯤 달렸을까요? 새끼들이 멈춰선 곳은 옛날 우체국 창고였습니다. 도식이 일하던 곳이었어요. 여기가 왜? 도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창고 뒷문이 열려 있었어요. 새끼들이 안으로 들어갔죠. 봉구와 지영, 도식이 조심스럽게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창고 안은 어두웠어요. 손전등을 켜자 바닥에 혈흔이 보였습니다. 이건 봉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혈흔은 창고 안쪽으로 이어져 있었어요. 세 사람은 혈흔을 따라갔죠. 창고 깊숙한 곳, 오래된 상자들 뒤에 작은 공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어미 백구가 쓰러져 있었어요. 어미. 지영이 소리쳤습니다. 봉구가 급하게 어미에게 달려갔죠. 다행히 숨은 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온몸에 새로운 상처가 생겨 있었어요. 개장수들이 다시 온 거야. 어미가 새끼들을 지키려고 혼자 나간 거지. 도식이 주변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바닥에 그물 조각과 쇠파이프가 떨어져 있었어요. 어미가 여기까지 도망쳐서 숨은 거로군. 하지만 왜 하필 여기로? 봉구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때 벽면에 낡은 사진 한 장이 붙어 있는 게 보였어요. 봉구가 사진을 떼어냈죠. 사진 속에는 젊은 병구와 하얀 백구 한 마리가 함께 찍혀 있었습니다. 뒷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진돌아, 내가 이곳을 안전한 곳으로 알았듯이 너의 딸도 이곳을 기억하고 있구나. 병구. 봉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병구 형이 진돌이를 데리고 이곳에 자주 왔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미도 위험할 때 이곳으로 온 거였죠. 형, 당신은 끝까지 이 아이들을 생각했구나. 봉구는 어미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습니다. 어미가 희미하게 눈을 떴어요. 봉구를 보고는 안심한 듯 다시 눈을 감았죠. 어서 병원으로 가요. 세 사람은 급하게 창고를 나왔습니다. 새끼들도 뒤따랐어요. 동물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수의사 선생님이 긴급 치료를 시작했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일주일 정도 입원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상처가 깊어서요. 수의사의 말에 봉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비용은 걱정 마세요. 제가 다 부담할게요.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지영은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어제 받은 웹툰 프로젝트 제안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그려야겠어. 병구 할아버지와 진돌이, 그리고 어미와 새끼들의 이야기를. 지영은 결심했습니다. 이 가족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겠다고요.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어미 백구는 병원에서 완전히 회복됐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새끼들은 어미를 보자마자 꼬리를 치며 반겼죠. 가족이 다시 모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지영은 희망재활센터의 강민준 치료사와 여러 차례 통화했어요. 웹툰 프로젝트는 구체화되고 있었죠. 지영은 매일 밤 그림을 그렸습니다. 손떨림은 거의 사라졌어요. 다리 감각도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죠. 지영아, 오늘 재활센터 가는 날이지? 수키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물었습니다.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엄마.
오전 10시에 예약했어요. 내가 같이 갈게. 요즘 내 상태가 좋아지는 것 같아서 나도 기대가 돼. 수키의 목소리에는 오랜만에 희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지영의 회복을 기다려왔던 어머니였죠. 재활센터로 가기 전 지영은 어미와 새끼들에게 먹이를 줬습니다. 7마리가 나란히 앉아 밥을 먹는 모습이 사랑스러웠어요. 잘 있어, 얘들아. 금방 올게. 지영이 말하자 새끼들이 꼬리를 쳤습니다. 어미는 지영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짖었어요. 마치 조심해서 다녀와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재활센터에 도착하니 강민준 치료사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였어요. 온화한 인상이었죠. 지영 씨, 오랜만이에요. 아, 처음 뵙는 건가요? 영상 통화로만 뵈서. 민준이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영도 미소 지으며 악수했어요. 반갑습니다. 오늘 센터를 직접 보고 싶어서 왔어요. 좋아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센터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재활 운동 기구들이 가득했고 환자들이 열심히 치료받고 있었어요. 한쪽에는 치료견들도 있었죠. 여기 있는 치료견들이 환자분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어요. 동물과 교감하면서 심리적 안정을 찾고 운동 의욕도 높아지거든요. 민준의 설명을 듣던 지영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우리 집 백구들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지영 씨의 이야기와 백구 가족의 이야기가 함께 담긴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거예요. 민준의 말에 지영은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꼭 성공시켜야겠다고요. 그런데 지영 씨, 다리 상태가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요? 민준이 지영의 다리를 보며 놀라워했습니다. 지영이 휠체어에서 조금씩 힘을 주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네, 요즘 조금씩 감각이 돌아오고 있어요. 신기하게도 백구들이 온 이후로 더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요. 심리적 안정이 신체 회복에 큰 영향을 주거든요. 지영 씨한테는 백구 가족이 최고의 치료사인 셈이네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수키도 옆에서 흐뭇하게 바라봤어요. 센터 구경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시간은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평소 같으면 백구들이 반갑게 짖었을 텐데 말이죠. 얘들아, 지영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새끼들만 있었어요. 불안한 듯 서성이고 있었죠. 어미는? 지영이 주변을 둘러봤지만 어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발소 쪽으로 가보니 봉구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표정이 심각했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구가 전화를 끊고 지영을 봤습니다. 아빠, 어미 어디 갔어요? 지영아. 큰일 났어. 어미가 또 사라졌어. 이번에는 새끼들까지 데려가려고 한 것 같아. 봉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영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무슨 소리예요? 누가요? 도식이 형한테 전화 왔어. CCTV를 확인했는데 난 12시쯤 검은 트럭이 우리 집 앞에 섰대. 남자 둘이 내려서 뭔가를 들고 집 뒤편으로 갔다는 거야. 개장수들이요? 그런 것 같아. 어미가 그걸 눈치채고 새끼들을 지키려고 먼저 나간 것 같아. 새끼들이 계속 창문을 긁고 울어서 봤더니 어미가 사라진 거야. 지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미가 또 희생한 거였어요. 캉캉캉. 새끼들이 갑자기 현관문을 향해 짖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를 감지한 것 같았어요. 봉구가 문을 열자 새끼들이 일제히 밖으로 뛰쳐나갔죠. 얘들아, 어디가? 봉구와 지영이 급하게 뒤쫓았습니다. 새끼들은 골목길을 빠져나가 동네 끝으로 향했어요. 숨이 가빴지만 멈출 수 없었죠.
15분쯤 달렸을까요? 새끼들이 멈춰 선 곳은 동네 외곽에 있는 낡은 공장 건물이었습니다. 오래전 문을 닫은 곳이었어요. 여기가. 봉구가 주변을 살폈습니다. 공장 주차장에 검은 트럭이 세워져 있었어요. 도식이 말했던 그 차였죠. 지영아, 너는 여기 있어. 내가 들어가 볼게. 아니요, 저도 갈래요. 지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봉구는 딸의 눈빛을 보고 더 이상 말리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공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새끼들도 뒤따랐죠. 공장 내부는 어두웠어요. 녹슨 기계들과 쓰레기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으르르. 어디선가 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미의 목소리였어요. 봉구와 지영이 소리나는 쪽으로 향했죠. 공장 안쪽 작은 방이 있었습니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어요. 안을 들여다보자 어미 백구가 철창에 갇혀 있었습니다. 옆에는 남자 2명이 담배를 피우며 이야기하고 있었죠. 이 백구 팔면 300은 받을 거야. 새끼들까지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새끼들은 어디 갔을까? 집에 없던데. 모르겠어. 일단 이 어미만이라도 처리하자고. 봉구의 주먹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젊은 시절 복싱 선수였던 피가 끓어올랐죠. 지영아, 경찰에 신고해. 봉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방문을 활짝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야! 봉구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남자들이 깜짝 놀라 돌아봤죠. 누구야? 그게 주인이야. 당장 내놔. 봉구가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남자들이 새 파이프를 집어들었어요. 주인? 웃기지 마. 이건 떠돌이 개야. 우리가 먼저 잡았어. 떠돌이가 아니야. 우리 가족이지. 봉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남자 하나가 새 파이프를 휘둘렀어요. 하지만 봉구는 재빨리 피했죠. 50년 가까이 다듬어온 반사신경이었습니다. 봉구의 주먹이 남자의 명치에 꽂혔습니다.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어요. 다른 남자가 덤벼들었지만 봉구는 침착하게 대응했죠. 캉캉캉. 새끼들이 일제히 짖으며 남자의 다리를 물었습니다. 남자가 비틀거렸고 봉구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어요. 단번에 제압했죠. 아빠. 밖에서 지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 오고 있어요.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남자들은 더 이상 저항하지 못했어요. 봉구는 철창으로 다가가 어미를 꺼냈습니다. 어미는 봉구의 품에 안기며 조용히 울었어요. 두려웠던 거죠. 괜찮아, 이제 괜찮아. 내가 여기 있잖아. 봉구가 어미를 쓰다듬었습니다. 새끼들도 어미 곁으로 달려왔어요. 경찰이 도착했고 남자들은 체포됐습니다. 동물보호법 위반과 불법 감금 혐의였죠. 신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람들 여러 건의 전과가 있네요. 이번에 제대로 처벌받을 겁니다.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봉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영이 봉구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무섭지 않았어요? 무서웠지. 하지만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 이 아이들은 이제 우리 가족이잖아. 봉구의 말에 지영이 미소 지었습니다. 어미와 새끼들도 꼬리를 쳤어요. 집에 도착하자 수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걱정으로 가득한 얼굴이었죠. 여보, 괜찮아요? 괜찮아요. 다 해결됐어. 봉구가 어미를 수키에게 보여줬습니다. 수키는 어미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네요. 다시는 떠나보내지 않을 거예요. 수키의 말에 봉구와 지영이 웃었습니다. 어미와 새끼들도 행복해 보였어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큰 비밀이 아직 남아 있었거든요. 사건이 해결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동네는 봉구의 용감한 행동으로 떠들썩했어요. 형제 이발소에는 손님들이 평소보다 2배나 많이 찾아왔죠. 모두들 백구 가족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봉구 형님 정말 멋있었다면서요? 개장수 2명을 혼자서 제압했다고 단골 손님이 신기한 듯 물었습니다. 봉구는 머쓱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별거 아니에요. 가족을 지키려면 누구나 그랬을 거예요. 이발소 한쪽에서는 어미와 새끼들이 평화롭게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은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죠. 그날 오후 도식이 이발소에 들렀습니다. 손에는 낡은 상자 하나를 들고 있었어요. 봉구야, 너한테 줄 게 있어. 뭔데요, 형? 도식은 상자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상자였어요. 병구가 내게 맡긴 거야. 언젠가 내가 모든 걸 알게 되면 그때 전해주라고 했지. 봉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상자를 열자 안에는 오래된 일기장, 사진들, 그리고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이게 전부야. 병구가 마지막으로 남긴 것들이지. 봉구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겉봉에는 봉구에게라고 적혀 있었죠. 봉투를 뜯고 편지를 꺼냈어요. 봉구야, 형이다.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형은 이미 이 세상에 없을 거야. 미안하다. 20년 동안 오해 속에 살게 해서. 하지만 그게 너와 내 가족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어. 형은 친구 보증을 잘못 썼고 그 빚 때문에 사채업자들에게 쫓겼지. 그들이 이발소까지 알아냈을 때 형은 선택해야 했어. 너와 함께 망하거나 혼자 떠나거나. 형은 후자를 택했지. 이발소 돈 300만 원을 들고 떠났어. 너는 형을 도둑으로 기억했겠지. 하지만 그 돈으로 사채업자들을 일단 막았고 15년 동안 타지에서 일하며 나머지 빚을 갚았어. 5년 전 드디어 자유로워져서 고향으로 돌아왔지. 하지만 너를 볼 용기가 없었어. 배신자로 기억되는 게 두려웠거든. 그때 진돌이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어. 형은 너무 가슴이 아팠지. 진돌이가 얼마나 착한 녀석이었는데. 그리고 며칠 후 하얀 백구 한 마리가 새끼를 데리고 동네를 배회한다는 소문을 들었어. 형은 직감했지. 그게 진돌이의 피를 이은 아이라는 걸. 형은 그 어미를 찾아다녔고 결국 폐창고 근처에서 발견했어. 너무나 진돌이를 닮아 있었지. 형은 결심했어. 진돌이를 지켜주지 못했지만 진돌이의 가족만큼은 끝까지 지키겠다고. 5년 동안 창고에서 어미와 새끼들을 돌봤어. 힘들었지만 행복했어. 그런데 작년 겨울 형은 병을 얻었어. 폐암이었지. 의사는 1년을 못 넘긴다고 했어. 형은 서둘러야 했어. 어미와 새끼들을 너에게 맡길 방법을 찾아야 했지. 그래서 도식이한테 부탁했어. 때가 되면 어미가 스스로 너를 찾아가게 하라고. 어미는 똑똑한 아이야. 진돌이의 냄새를 기억하고 있을 거야. 봉구야, 형은 평생 너한테 미안했어. 하지만 후회는 없어. 너와 내 가족이 안전하게 지낸 게 형에게는 가장 중요했으니까. 부탁이 하나 있어. 이 백구 가족을 잘 돌봐줘. 이 아이들은 진돌이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이야. 그리고 지영이한테도 전해줘. 형이 항상 응원하고 있다고. 형은 너를 진심으로 사랑했어. 형제 이상으로. 형 병구가. 편지를 다 읽고 나자 봉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20년 동안의 오해가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형은 배신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위대한 희생을 한 사람이었죠. 형,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봉구가 편지를 꼭 쥐고 울었습니다. 도식도 눈시울을 붉혔어요. 병구는 마지막까지 너를 생각했어. 너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대. 그래서 조용히 떠났지. 형은 어디 계세요? 봉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식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동네 뒷산. 진돌이 묘 옆에 묻혀 있어. 병구가 그걸 원했거든. 진돌이 곁에서 쉬고 싶다고 했지. 봉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발소를 나가 뒷산으로 향했어요. 도식이 뒤따랐죠. 산을 오르는 동안 봉구의 머릿속에는 형과의 추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함께 이발소를 열던 날, 처음으로 손님을 받았던 날, 진돌이를 데려왔던 날. 5년 전 진돌이가 세상을 떠났을 때 봉구는 뒷산에 작은 묘를 만들어줬었어요. 그곳에 도착하자 진돌이 묘 바로 옆에 또 하나의 작은 묘가 있었습니다. 비석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어요. 여기 병구 잠들다. 진돌아, 이제 내 곁에서 쉴게. 봉구는 무릎을 꿇고 묘 앞에 앉았습니다. 형, 너무 늦게 왔어요. 형이 그렇게 고생했는데. 형을 도둑으로 알고 있었어요. 정말 미안해요. 봉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식이 봉구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병구는 너를 원망하지 않았어. 오히려 너무 고마워했지. 내가 이발소를 잘 지켜줘서 말이야. 그때였습니다. 산 아래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미 백구와 새끼들이 산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지영도 뒤에서 천천히 따라오고 있었죠. 어미는 병구의 묘 앞으로 다가와 조용히 앉았습니다. 마치 인사하는 것처럼 고개를 숙였어요. 새끼들도 어미를 따라 조용히 앉았죠. 어미도 병구 형을 기억하는구나. 봉구가 어미를 쓰다듬었습니다. 어미가 봉구의 손을 핥았어요. 지영이 휠체어를 타고 도착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조금씩 걸을 수 있게 된 상태였어요. 아빠, 편지 다 읽었어요. 병구 할아버지가 정말 대단한 분이셨네요. 지영의 목소리에도 눈물이 묻어 있었습니다. 응, 형은 진짜 형이었어. 마지막까지 가족을 생각한 사람이었지. 봉구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상자 안에 있던 다른 물건들을 꺼냈어요. 오래된 사진들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병구와 봉구가 함께 있었어요. 둘 다 활짝 웃고 있었죠. 그 옆에는 첫 번째 백구가 있었습니다. 진돌이의 어머니였던 개였어요. 이 개가 진돌이 엄마구나. 그럼 어미는 진돌이 손녀가 되는 거네. 지영이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래. 이 가족은 3대가 우리 곁에 있었던 거야. 그리고 병구 형이 그걸 지켜준 거지. 봉구는 사진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병구의 묘를 향해 말했어요. 형, 고마워요. 형 덕분에 이 아이들을 만났어요. 형 덕분에 우리 가족이 다시 웃을 수 있게 됐어요. 이제 형은 편히 쉬세요. 이 아이들은 제가 끝까지 책임질게요. 어미와 새끼들이 동시에 짖었습니다. 마치 병구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것 같았어요. 산을 내려오는 길, 지영이 봉구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이 이야기를 웹툰으로 만들고 싶어요. 병구 할아버지와 백구 가족의 이야기를요. 좋은 생각이야, 지영아. 형도 그걸 원했을 거야. 봉구가 딸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수키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식탁에는 7개의 밥그릇이 놓여 있었죠. 사람 셋, 백구 7마리, 그리고 여보, 이건 뭐예요? 봉구가 식탁 끝에 놓인 작은 밥그릇을 가리켰습니다. 병구 형님 것이에요. 오늘부터 매일 차려놓을 거예요. 형님도 우리 가족이니까요.
수키의 말에 봉구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지영도 미소 지었어요. 가족들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어미와 새끼들도 나란히 앉아 밥을 먹었죠. 따뜻하고 평화로운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에는 아직 마지막 한 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결말이 기다리고 있었죠. 봄이 왔습니다. 겨울 내내 꽁꽁 얼어있던 동네에 따뜻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형제 이발소 앞 벚나무에는 분홍빛 꽃망울이 맺히고 있었죠.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개장수들은 법의 심판을 받았고 동물학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지영의 웹툰 프로젝트는 본격적으로 시작됐죠. 희망재활센터와 함께 진행하는 대형 프로젝트였습니다. 지영아, 오늘 센터에서 촬영한다며? 아침 식사를 하며 수키가 물었습니다. 지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엄마.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를 찍는데요. 우리 가족 이야기하고 백구들 이야기를요. 그래, 우리가 방송에 나온다니 신기하네. 수키가 웃었습니다. 요즘 수키의 얼굴에는 웃음이 많아졌어요. 지영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는 게 가장 큰 기쁨이었죠. 아빠는 같이 안 가세요? 지영이 봉구에게 물었습니다. 봉구는 이발소 쪽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나는 오후에 갈게. 오전에는 손님 예약이 꽉 차 있거든. 그럼 백구들이랑 먼저 갈게요. 지영이 휠체어에서 일어섰습니다. 완전히 서는 것은 아직 힘들었지만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을 수 있게 됐어요. 석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어미와 새끼들이 지영을 따라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요즘 백구들은 지영과 거의 붙어 다녔어요. 특히 어미는 지영이 걸음 연습을 할 때마다 옆에서 지켜봤죠. 희망재활센터에 도착하니 촬영 스태프들이 이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카메라와 조명이 여러 대 설치돼 있었어요. 강민준 치료사가 반갑게 맞이했죠. 지영 씨, 오늘 촬영 잘 부탁드려요. 긴장하지 마시고 편하게 하세요. 네, 괜찮아요. 우리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한테 들려주고 싶어요.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PD가 질문을 던졌어요. 지영 씨, 10년 만에 다시 걷게 된 계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영은 잠시 생각하다가 어미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아이들이요. 이 아이들이 우리 집에 온 이후로 모든 게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강아지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아이들은 우리한테 희망을 가져다 줬어요. 어떤 희망이었나요? 살아야 할 이유죠. 10년 동안 저는 제 자신을 짐이라고 생각했어요. 부모님께 부담만 주는 존재라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을 돌보면서 깨달았어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요. 지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미가 지영의 손을 핥았어요. 촬영은 오후까지 이어졌습니다. 지영이 재활 운동하는 모습, 백구들과 교감하는 모습, 그림 그리는 모습까지 모두 카메라에 담겼죠. 오후 3시쯤 봉구가 도착했습니다. 손에는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아빠, 그게 뭐예요? 병구 형이 남긴 마지막 물건이야. 도식이 형한테서 받았어. 봉구가 상자를 열자 안에는 낡은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얀 털로 만든 목걸이였어요. 이건 첫 번째 백구의 털로 만든 거래. 병구 형이 직접 만들었대. 진돌이한테 물려주려고 했는데 그러지 못했나 봐. 봉구는 목걸이를 어미의 목에 걸어줬습니다. 어미는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마치 모든 걸 이해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제 너도 진짜 우리 가족이야. 3대가 우리 곁을 지켜준 거야. 봉구가 어미를 쓰다듬었습니다. 새끼들도 어미 주변에 모였어요. 촬영이 끝나고 저녁 무렵 센터에서 작은 파티가 열렸습니다.
지영의 웹툰 연재 시작을 축하하는 자리였어요. 동네 사람들도 많이 왔죠. 지영아, 축하한다. 첫째 딸 민정이 딸을 데리고 왔습니다. 민정의 딸은 새끼들을 보고 환호성을 질렀어요. 와, 강아지들이다. 엄마, 너무 귀여워. 조심히 만져야 해. 얌전히 굴어야지. 민정이 딸에게 타일렀습니다. 새끼들은 아이와 금세 친해졌어요. 꼬리를 치며 즐겁게 놀았죠. 언니, 정말 대단해. 다시 일어선 거 축하해. 민정이 지영을 안았습니다. 지영도 언니를 꼭 껴안았어요. 언니 덕분이야. 언니가 복지관에서 일하면서 이런저런 정보 많이 알려줬잖아. 뭘? 내가 스스로 해낸 거지. 자매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10년 만에 제대로 나누는 대화였어요.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PD가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촬영한 내용이 다음 달 방송될 예정인데요. 벌써부터 반응이 뜨겁습니다. 그리고 지영 씨의 웹툰도 큰 포털 사이트에서 연재하기로 했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지영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정말요? 네, 정말이에요. 이미 선공개한 내용만으로도 조회수가 10만을 넘었어요. 사람들이 지영 씨와 백구 가족의 이야기에 큰 감동을 받았대요. 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0년 동안 꿈꿨던 일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봉구와 수키가 딸을 안았어요. 세 사람은 함께 울었죠. 파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벚꽃이 바람에 날려 눈처럼 흩날렸어요. 아름다운 봄밤이었죠. 여보, 저기 봐. 수키가 이발소를 가리켰습니다. 간판에 새로운 글씨가 추가돼 있었어요. 형제 이발소 -2대 간판견 백구 가족. 도식이 몰래 준비한 선물이었습니다. 봉구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형, 우리 잘하고 있죠? 봉구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집에 들어서자 어미가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침대 밑으로 들어가더니 뭔가를 물고 나왔어요. 낡은 천 조각이었죠. 이건 진돌이 스카프 나머지 부분이잖아. 봉구가 천 조각을 받아들었습니다. 새끼 한 마리가 목에 두르고 있던 조각과 정확히 맞아떨어졌어요. 어미는 천 조각을 봉구에게 건네고는 조용히 돌아가 새끼들 곁에 누웠습니다. 마치 이제 다 괜찮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진돌아, 내 가족이 우리를 구해줬어. 고마워. 봉구가 스카프 조각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날 밤 지영은 마지막 웹툰 원고를 완성했습니다. 병구 할아버지가 백구 가족을 지키는 장면이었어요. 따뜻하고 감동적인 그림이었죠. 원고를 업로드하고 나자 댓글이 폭발적으로 달렸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아요. 이런 이야기가 실화라니 믿기지 않네요. 백구 작가님 정말 응원합니다. 저도 유기견을 입양하기로 결심했어요. 지영은 하나하나 댓글을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을 준다는 게 행복했어요. 다음 날 아침 봉구는 일찍 일어나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병구의 묘 앞에 섰죠. 형, 지영이가 다시 걷게 됐어요. 웹툰 작가도 됐고요. 형이 지켜준 백구 가족 덕분이에요. 형은 우리한테 정말 큰 선물을 남기고 간 거예요. 봉구가 묘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바람이 불어 벚꽃잎이 묘 위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형, 제가 결심했어요. 이발소 은퇴 안 할래요. 이 자리를 계속 지킬 거예요. 형이랑 함께 시작한 이 자리를 말이에요. 형제 이발소는 계속될 거예요. 봉구는 깊이 절을 했습니다.
마음속으로 형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게 아니었어요. 앞으로도 계속 함께하겠다는 약속이었죠. 산을 내려오는 길, 봉구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오랫동안 짓눌렀던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어요. 그의 여름이었습니다. 지영의 웹툰은 연재 석 달 만에 누적 조회수 1,000만을 돌파했어요. 출판사에서 단행본 출간 제의가 들어왔죠. 방송 다큐멘터리도 큰 호응을 얻어 재방송을 3번이나 했습니다. 더 놀라운 일도 있었습니다. 지영이 걷기 시작한 거예요. 완전히는 아니었지만 지팡이 없이도 짧은 거리는 걸을 수 있게 됐죠. 의사들도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영 씨 같은 케이스는 정말 드물어요. 심리적 회복이 신체적 회복으로 이어진 경우죠. 담당 의사가 놀라워했습니다. 지영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제게는 지켜야 할 가족이 생겼거든요. 형제 이발소는 동네 명소가 됐습니다. 백구 가족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봉구는 손님들에게 병구의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죠. 우리 형은 진짜 형이었어요. 마지막까지 가족을 생각한 사람이었죠. 사람들은 감동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 가을날 오후였습니다. 이발소 문이 열리며 낯선 남자가 들어왔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죠. 안녕하세요. 혹시 봉구 선생님이신가요? 네, 그런데요. 남자는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병구가 찍혀 있었어요. 저는 병구 씨의 아들입니다. 봉구의 눈이 커졌습니다. 병구에게 아들이 있었다고요? 돌아가시기 전에 제 연락처를 남기셨더라고요. 저는 20년 동안 아버지를 찾고 있었어요.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이야기 좀 합시다. 봉구가 남자를 안으로 초대했습니다. 어미와 새끼들이 남자를 보며 꼬리를 쳤어요. 마치 알아보는 것처럼 말이죠. 그날 저녁 형제 이발소에는 새로운 가족이 추가됐습니다. 병구의 아들 준호였어요. 준호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펑펑 울었죠. 아버지가 저를 위해 그런 선택을 하셨던 거군요. 형은 끝까지 가족을 지킨 사람이에요. 봉구가 준호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그해 겨울 형제 이발소 41년 기념일이었습니다. 가게 앞에는 현수막이 걸렸어요. 형제 이발소 41년 -3대가 함께한 백구 가족과 함께. 동네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작은 축제 같았어요. 지영은 이날을 기념하는 특별 웹툰을 공개했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봉구가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41년 전 제 사촌형 병구와 함께 이 이발소를 열었어요. 형은 20년 전 떠났지만 마지막까지 우리를 지켜줬어요. 그리고 이 백구 가족을 남겨줬죠. 봉구가 어미와 새끼들을 쓰다듬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우리한테 희망을 가져다 줬어요. 제 딸 지영이가 다시 걷게 됐고 우리 가족이 다시 웃을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병구 형의 아들까지 찾게 됐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준호도 눈물을 흘리며 박수 쳤어요. 앞으로도 형제 이발소는 계속될 거예요. 형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요. 그리고 이 백구 가족과 함께요. 봉구의 말에 어미가 짖었습니다. 새끼들도 함께 짖었죠. 마치 동의한다는 듯이 말이에요. 해가 지고 별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어요. 봉구와 수키, 지영, 민정, 준호, 그리고 백구 가족이 이발소 앞에 남았습니다. 다 같이 사진 찍을까요? 지영이 제안했습니다.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삼각대를 설치하고 타이머를 맞췄습니다. 10초 후 셔터가 눌렸어요. 사진 속에는 환하게 웃는 가족들과 꼬리를 치는 백구들이 담겼습니다. 완벽한 가족 사진이었죠. 그날 밤
봉구는 뒷산을 올라갔습니다. 병구의 묘 앞에 섰어요. 형, 우리 다 행복해요. 형 덕분이에요. 고맙습니다, 형.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났습니다. 마치 병구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봉구는 미소 지으며 산을 내려왔습니다. 집에서는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웃음소리도 들렸죠. 봉구는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백구들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 이제 들어가자. 우리 집으로. 봉구가 문을 열었습니다. 백구들이 꼬리를 치며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형제 이발소의 불은 여전히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빛은 앞으로도 계속 빛날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 백구들과 함께, 영원히.